네,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오랜만에 유통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죠? 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요통 강의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사실 요통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정보를 접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가 라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제가 한 15년 넘게 환자분들에게 운동을 교육해 주면서 재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정보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갈게요. 자, 우선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제 케어를 받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5가지죠. 병원, 한의원, 교정원, 뼈를 맞추는데 카이로나 이런 것들, 추나,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곳 굉장히 많죠. 헬스장, 필라테스, 도수치료실, 그리고 재활운동센터 있고요. 또 마사지, 경락 마사지, 지압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요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몸이 원래 그러하듯이, 그쵸? 어떤 자동차 부품 고치는 것처럼 쉽게 땅땅 고쳐진다라면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환자분들이 헤매야 되는 이유는 없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탄생한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그러한 질환들이 다 컨트롤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자동차처럼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의 역할로 봤을 때 요통을 100% 케어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 병원을 가기 전에 케어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요통은 무조건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기 전에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요통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아마 최근의 이슈는 운동일 거예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운동이나 이런 케어를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저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술 여기 손가락하고 지금 빼러 가야 되는데 좀 약간 겁나요. 가기 싫어요. 근데 가긴 가야겠죠. 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은 대부분은 다른 방법들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의미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사지, 근육을 굳어있는 데를 손으로 풀어주거나 이러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또 약화된 거를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틀어져 있는 뼈를 맞춘다 도움이 될 거고요. 침이나 뜸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사해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시는 약이나 또는 시술 등등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데 과연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적으로, 그냥 이야기적으로 요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선은 요통에 대해서 크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증상이냐 원인이냐, 나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죠. 증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생기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문제를 누르는 거, 그래서 진통제를 먹는 것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증상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내부적 원인, 외부적 원인 이렇게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증상을 치료한다, 눌러놓는다 라는 것이 병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약을 놓는다든지 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증상을 일단 누르는 거는 병원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 원인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증상만 누르다 보면은 오히려 원인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수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에서 운동이라든지 어떤 모달리티라든지 다른 바른 자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쭉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병원은. 그러니까 다들 일하는 시간에 가야 되고,
또는 뭐 환경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병원을 지속적으로 또 비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있죠. 그래서 계속 가서 케어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뭔가 뭐 한 6개월 정도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하면 좋아지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케어를 받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교육 내용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시는 거죠, 스스로. 자, 증상만 눌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요.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 원인은 우리 대표적으로 디스크 환자분들 보시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쭉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게 신경을 압박하게 됨으로써 통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 내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내고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적 원인이 해결됐으니 병이 완전히 낫느냐? 그러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이 외부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 이 외부적 원인은 여기죠. Y죠. 그거 왜 튀어나왔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문제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치료해야 돼요. 요까지를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것보다는 왜 튀어나왔을까를 고민을 한번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잘라놨는데 이 외부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시 또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수술하나요? 수술 한번 할 때마다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데요. 그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손 여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요. 물론 잘해주셨지만은 정상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근데 허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적 요인에 대한 케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외부적 원인은 직업도 있을 거고요. 성별, 나이, 그쵸? 그리고 뭐 운동 습관 이런 것들도, 예,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외부적 요인이 됩니다. 결국 허리라는 거는 우리 요즘에 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기는 병도 아니고요. 뭐 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질환도 아니에요. 그냥 100% 허리로 스트레스, 기계적 스트레스가 갑니다. 메카니컬 자극이라 그러거든요. 기계적 자극이 축적됨으로써 망가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외부적 원인에서 찾아내는 것이 내부적 원인을 계속 케어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 위에 아까 있었던 증상만 케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직업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라면은 어떠한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가죠.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람을 30분씩 맞춰놓고요. 30분에 한 번씩 1분간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허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세요. 예. 그런데 성별, 뭐 남성, 여성에 따른 차이? 요거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 많을수록 안 좋을 테고요. 운동 습관이 많은데 또 운동도 좋은 운동이 있지만 나쁜 운동도 있습니다. 허리에는.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은 경험과 그 사람의 인디비주얼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만 보고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가 진짜 고친다면은 주변을 좀만 관심을 갖고 찾으면은 전문가는 분명히 만들 수 있으십니다. 요즘엔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러면은 외부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바른 자세인데 문제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바른 자세라는 게 애지당치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옵티멀한 어떤 프레임에다가 바른 자세 딱 집어넣거든요. 이게 모두에게 맞는 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즉 나에게 맞는 바른 자세를 찾는 법, 나의 관절과 나의 근육들이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부터가 유통의 외부적 환경의 컨트롤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거 되게 많으세요. 바른 자세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게 있는 것이 나에게 바른 자세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내가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게 바른 자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것은 정확한 움직임 조절이에요. 필요한 부분, 파트의 힘을 정확히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만 하면 어깨와 목으로 이렇게 긴장되면서 뭘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뭐냐, 강하게 움직이는 것. 여기서 이거 다음 거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강화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예. 세지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통 치료에 있어서는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힘이 막 강해진다고 뭐 통증에서 해방이 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거운 거 들거나 뭐 스쿼트 1000개, 100개 할 필요가 없는 이유죠. 즉 바른 자세와 정확한 움직임을 인지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요통, 당장 아픈 환자들에겐 더 좋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더 좋은 움직임의 질을 만들어서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놓으면은 요통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겠죠. 이런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찾아라.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찾기 위한 운동을 해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바르게 유지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을 운동으로 생각해라. 아령 들고 막 이런 걸 운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아픕니다. 100%.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마지막엔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돼요. 운동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운동의 차이는 하고 났을 때 몸이 압니다. 내 몸에 집중했을 때 운동을 마치고 나서 허리가 아픈데 이 운동들을 좀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메이저에서 했는데 허리가 개운하고 시원해. 아, 기분 좋아.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막 뭔가 운동을 배워서 막 했는데 하고 나니까 뭔가 아프고 좋지 않아. 그러면 그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요게 저도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요 선을 찾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오래오래 교육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 달, 2달 같이 저랑 운동해서 저는 찾지 못한다고 저는 말씀드려요. 꾸준히 이 사람을 보고 다음번에 왔을 때 어떤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면서 적절한 선을 찾는데, 그러면서 또 점점 좋아지니까는 헷갈려요. 그래서 요게 기술이고 요거를 잘 찾는 사람이 전문가다 라는 거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건 적은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운동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는 속근육부터 자극을 주느냐? 예, 맞습니다. 저도 해보니까는 겉에 있는 근육들 운동시켜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속에서 시작해서 겉근육까지 나오는 게 통증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100% 더 편했어요. 안전한 느낌도 들고요. 즉 속근육은 우리가 겉근육은 강한 힘 그리고 빠른 속도라면 속근육은 느린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몸을 컨트롤하면서 내 몸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이러한 속근육을 살리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100%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근육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복부에 있는 복행근, 배를 이렇게 감싸주는 벨트 근육, 복행근하고요.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다혈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 두 가지 근육들을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하면서 호흡과 함께 많은 율동적인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동작과 호흡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필라테스 기구로 많이 이제 솔루션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티칭을 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필라테스는 아니에요. 이게 회원분들, 허리가 아파서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이제 재활 필라테스 그리고 뭐 세라테스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운동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흡과 이런 복행근 이런 것들 다 어려우면은 진짜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깊게 내쉬는데 척추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만 찾아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세 가지로 요통은 컨트롤 되는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단 이렇게 세지려고 하려고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또 우리 요통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직접 지도하는 거나 레슨하는 것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게 찍기가 참 어렵긴 한데 뭐 최대한 한번 만들어서 기회를 좀 가져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통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아프게는 안 만든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이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정보 저희 생각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